정법 안장에 있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지금 지금 눈에 보인다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의식의 자각이잖아요. 의식의 자각을 위하여 지금 이제 정법 안장 이런 말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두 눈 뜨고 이렇게 보면 이 세계 전체가 지금 한 개의 의식이라고 하는 이 감각이 자꾸 생겨서 여기에 이제 재밌는 거는 육체의 육안은 눈알이 두 개인데 요건 지금 한 알이야. 들어오나요? 예, 한 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티베트나 저 같으면 이제 네팔 여행 갔을 때 하여튼 카트만두 저 위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사원에 이렇게 외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외눈이 저걸 보고 깨달으라고 저렇게 그려놨구나 하는 걸 지금은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외눈처럼 느껴져. 한 개의 눈알처럼.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조금 약간의 철학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이 모든 물질은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이 물질에 대한 탐구가 워낙 깊어가지고 아주 미립자 세계까지 지금은 탐구를 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러면 이 세계가 미립자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맞아요? 이 세계가 미립자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철학에서도 이 뉴턴이 나와서 이 세계가 입자로 되어 있다는 걸 하면서 칸트 철학이 나와요. 뉴턴이 이 세계의 입자설을 발표했을 때 칸트가 그걸 가지고 철학으로 만들어. 그게 뭐냐면 이 세계는 입자인데 왜 우리는 물질로 보느냐는 거예요. 이때 지금 죽비 같으면 뉴턴의 입자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뉴턴이 말한 입자설은 그때 이제 분자 차원의 이야기고 지금은 분자, 원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지금 더 깊이 들어간 걸 이해하시죠? 워낙 현명히 발달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자인데 그때 칸트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왜 인간은 이걸 입자로 안 보고 이렇게 덩어리 매끈한 표면을 가진 한 개 덩어리로 보느냐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들어오십니까? 예. 그리고 칸트 이전에 서양 철학에서는 항상 논쟁이 있었는데 이 죽비가 지금 이거 락카를 칠해가지고 좀 짙은 갈색이죠. 제 눈에만 그래 보이나? 여러분한테도 그래 보이죠? 짙은 갈색으로 보이죠? 자, 그러면 이 짙은 갈색, 죽비는 짙은 갈색이라고 하는 이 정보가 이 사실이 죽비한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그렇게 보고 있는 내한테 있는 거냐의 논쟁. 이게 주체주의와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의 해묵은 논쟁이에요. 이거는 서양에서는 그리스 때부터 있었어요. 플라톤은 주관주의였어요. 이 죽비가 짙은 갈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주관이 그렇게 본다고 이야기를, 주관주의.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고 객관주의. 죽비가 짙은 갈색이라고 하는 것은 죽비한테 있다. 그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이 해묵은 서양에서 오래된 논쟁이에요. 벌써 몇천 년 이어져 오는. 근데 그게 칸트 시대까지도 아직 안 풀렸어요. 그 문제가. 그래서 계속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 그리고 이것이 신학에서도 중세 내내 신학 논쟁도 이거예요.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의 논쟁이에요. 자, 그걸 칸트가 해결해서 이 뉴턴의 입자설을 가지고 이걸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질문은 이게 분명히 입자인데 왜 우리는 표면이 입자로 안 보고 표면이 매끈한 갈색의 죽비를 보느냐 이거예요. 그럼 칸트의 질문은 죽비를 구성하는 입자도 갈색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할 수 없죠. 요
죽비도 분명히 미립자들이 모인 건데, 그러면 죽비를 구성하는 미립자의 컬러도 갈색일까? 여러분, 쉽게 답하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칸트가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미립자, 그러니까 온 세상이, 내 육체를 포함해서 눈에 보이는 온 세상이 다 입자다. 따라서 그 입자 자체를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입자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해석된 모양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상황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죽비가 이렇게 갈색이다고 하는 이 명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구성된다. 이건 뭐냐면 입자를 갈색으로 봐내는 인간의 능력. 그거를 칸트가 뭐라고 불렀느냐면 선험 형식이라고. 이때 혐은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기 이전부터 인간한테는 능력이, 이때 형식은 능력이에요. 경험하기 이전부터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모든 입자로 안 보고 이렇게 형태를, 지금 마이크는 마이크, 보드마크는 보드마크, 책은 책, 인간은 인간, 이렇게 모든 것은 다 입자인데, 이렇게 매끈하게, 우리가 또 보자마자 예쁘다, 입자로 본다면 예쁘다, 밉다가 없지요. 그죠? 근데 예쁘다, 밉다 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이 타고난 처음부터 가지는 경험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선험 형식, 선험 능력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다. 선험 능력이 소위 말하는 순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칸트는 이런 식으로 본질을 발견해낸 거예요. 본질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이 모든 입자로 안 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로 착 그려가지고, 여러분, 순수의식은 화가와 같아서 이 입자 세계를 자기가 그려가지고 이렇게 본다. 이 말 어디 있어요? 화엄경에 있어. 이 말이.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현대과학에 의하면 이제 뉴턴보다도 훨씬 더 지금 발달해서 요즘은 양자역학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양자 이야기를 안 해요. 안 하는데 퀀텀 점프, 양자의 점프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인간한테 아주 혁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데, 그 퀀텀 점프, 양자역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존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은 미립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충분히 우리가 많이 들은 거죠. 그리고 이 미립자의 정체가 뭐냐면 광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자역학이 밝혀낸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광자라는 말은 뭐예요? 빛이라는 소리예요. 모든 물질을 구성하는 것은 미립자고, 미립자의 정체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게 쪼개어 들어가면 결국에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빛을 연구하면서 희한하다. 빛은 관찰자의 의도에 따라서 빛이 어떤 때는 입자로 보이고 어떤 때는 파동으로 보이는구나. 지금 제 말 이해되죠? 입자로 보일 때는 질량을, 무게를 가지고, 파동일 때는 에너지 상태고. 상황 이해되죠? 같은 빛이 동시에 입자이면서 이게 또 파동인,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실제로는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빛으로 구성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빛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벌써 오잖아요. 그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의 의식을 릭바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지금 견성한다 할 때 성품을 티베트에서는 빛이라고 불러요. 릭바가 빛이란 뜻이에요. 티베트어로. 그러면 견성한다 이 말은 빛을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 의식을 자각할 때, 정법이 안장이다고 할 때, 이 느낌상으로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투명한 빛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의식이 빛을 쏘는 거예요. 의식이 빛이고, 의식이 이렇게 빛을 쏘아가지고 미립자에서 반사되는 모양을 가지고 선음 형식이 이 지금 이렇게 인간은 인간, 벽은 벽, 하늘은 하늘, 바다는 바다, 이렇게 죽비는 죽비, 이렇게 모든 것을 봐내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보는 것도 빛인 의식이 보고, 그리고 이 의식이 불광이라고 해서, 불광, 의식의 빛을 이렇게 보조한다. 불광 보조란 말 들어보셨죠? 모든 인간은 그 인간이 탁 앉아 있으면 불광을 보조하는 거예요. 불광을, 부처의 빛을 널리 비추고 있다. 이게 의식의 빛이에요. 그리고 이 의식의 빛이 나가서 빛 덩어리들을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인간이다 뭐다 하고 분별을 또 이렇게 또 다 하는 것이, 그것이 그 능력이 모든 인간한테는 처음부터 타고났다. 그러니까 칸트는 선언 형식의, 그러니까 주관주의는 선언 형식으로 주관주의도 맞다. 그리고 이게 경험을, 그러나 선언만 가지고는 이 죽비가 갈색이라는 알미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또 이 객관도 나타나야지. 주관하고 객관이 만나서 이게 죽비는 갈색이라고 하는 이 지식이, 이 진실이 우리가 인간이 습득이 된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만나서 된다. 요 말이 이제 칸트가 모든 논쟁을 주관주의냐 객관주의냐를 주관과 객관이 만나야만이 모든 알미 인식이 일어난다 하고 정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쓴 유명한 말이 지금 선험 형식이라는 말. 경험하기 전에 이미, 이때 경험하기 전이란 말이 선불교에서는 부모 미생 전이란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이 말은 경험이 일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이 선험적인 경험 이전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 이게 지금 의식, 우리의 본성인 의식의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정법안장이라는 말 속에는 의식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의식이 불광 보조하고 있다는, 이것이 지금 의식의 빛이 모든 퍼져나가서 의식의 빛이 있는 데까지가 자기의 공간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그릇을 키우려면, 여러분께서 그릇을 키우려면 공간 감각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공간감. 인간이 여기에 좀 능통한,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공간감하고 보통 사람의 공간감은 크기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요. 원래는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공간감이 되게 보통 사람 옛날 분들은 자기 동네만 공간감이 있어. 그래서 이 공간감을 키우려면, 저 같은 경우는 한동안, 여러분, 저녁이 되면 그냥 앉은 채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앉은 채로 우주로 갔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그죠? 앉은 채로, 몸은 여기 앉은 채로 제가 우주로 갔어. 그래서 우주에서 여러분, 무중력 상태로 떠 있어. 이것도 가능한 거 아세요? 요즘 무중력 꺼져 있죠? 그것처럼 무중력 상태로 공간 속에 가서 무중력 상태로 있어. 그러면 굉장히 안온하고 되게 편안한데, 그리고 눈이 안 부셔. 왜냐하면 빛이 없는 건 아니지만 통과하기 때문에 이게 빛이 밝지만 통과하면 어두워요. 상황 이해돼요? 그러니까 좀 어두운 우주 공간에 가서 편안하게 그 무중력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무한한 확장이, 공간감이 일어나요.
그럼 그 속에서 있으면 한 인간이 이 자질구레한 아까 이야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하는 그 느낌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 예전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에서 칼 세이건이 그 우주 비행사의 말을 인용해서 말했잖아요. 저 우주에 나가서 보니까 지구가 한 점인데 근데 다른 점에 비해서는 아름답긴 하더라. 컬러가 이게 푸른색에 흰색이 구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참 아름답더라고 표현해. 근데 점이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쉽게 집착을 못 놓는 게 너무 자기 그릇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이렇게 우주 공간에 나갈 수 있어요. 해보세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우주 공간에 나가서 편안하게 붕 떠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있으면 사방은 좀 어두워요. 어두운데 별이 빛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놓고 내려놓는 연습이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좁은 데서 아등바등하며 살았는가. 또 다시 말하면 아무개는 얼마나 꼬질꼬질한가. 얼마나 내가 진짜 그거 붙잡고 그거 못 놓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가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좀 이제 돌아보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하여튼 나가면 스케일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공간감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장자가 공리가 펄쩍 뛰니까 붕세가 되어서 난다는 그런 느낌이 공간감으로 자기를 길러야 돼요. 정법 안장이 일체 유심자하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바른 법은 의식은 눈에 있다. 그럼 이 눈 안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가? 의식의 빛 속에서 지금 부닥치는 것들이 입자들이 물체 형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식도 빛이고 그리고 입자들도 밀입자들도 전부 다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빛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이 설명드릴 때 본질을 설명드리면서 본질은 기본 재료라고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파리 크루아상에 가면 식빵, 크루아상, 곰부빵, 온갖 빵이 요즘은 진짜 종류도 못 외우겠다. 모든 빵이 많지만 모든 빵의 근본 재료는 밀가루. 금빵에 온갖 금부치들이 있지만 근본 재료는 금. 바다에 온갖 파도가 있지만 근본 재료는 물처럼 정법 안장 속에 이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근본 재료는 지금 대상도 그렇고 지금 주체도 그렇고 주체도 의식이고 모든 객관 대상도 이때 대상은 주관 객관이 다 대상이에요. 의식한테는 본질한테는 이 현상이 다 대상들이에요. 그러면 주관은 몸, 생각, 감정 또 의식 덩어리, 의식 입자들. 자, 주관을 구성하는 몸, 생각, 감정도 밀입자들. 어떤 재료는 뭔가 광자예요. 광자. 그리고 이 대상들도 전부 다 또 광자들이 지금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따라 그걸 이게 의식이 이 모든 그러니까 빛을 쏘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 세계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체가 오직 의식이 이렇게 이때는 화엄경에서는 만들 조자를 썼네요. 일체가 다 의식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의식 하나다 이거예요. 빛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 고맙게도 양자역학에서 물질을 탐구해 봤더니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졌고 그 분자를 더 쪼개 갔더니 결국 밀입자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입자가 광자다.
그리고 그리고 광자기 때문에, 여러분, 광자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빛의 속도거든. 30만 킬로. 예.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동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속도가, 정보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모든 것이 빛이에요. 일체의 유심조란 말은 일체가 빛으로 빛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빛이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가, 이 사실이 지금 과학적으로 거의 지금 우리가 납득할 수 있잖아요. 현대인이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납득이 되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빛이다. 그리고 이 빛이, 본질인 빛이 현상인 빛을 이렇게 지금 펼쳐내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도 빛이고 본질도 빛이에요. 광자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이 세계의 실상이에요. 모든 미술의 기본선은 빛 알갱이의 움직임을 그린 거다. 그리고 이 빛 알갱이를 불교에서는 보주라고 불러요. 봄을 주는 구슬, 보주. 그래서 항상 보면 하여튼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렇게 불교 도상에 보면 모든 불교 도상에는 보주라는 게 있어요. 빛 알갱이가 있어. 그 빛 알갱이가 퍼져나가는 모습, 빛 알갱이가 이렇게 퍼져나가고 하는 게 모든 불교 미술의 기본이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불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집트 미술도 보니까 다 보주에서 모든 생명의 선이, 그러니까 생명의 줄기, 식물 하나가 그러니까 감자에 덩굴 나는 거, 나무 뿌리에서 싹이 솟아서 올라가는 거, 이게 모두가 다 보주에서 생명 현상이 벌어지는 이 세계가 지금 이 세계에 이제 그런 생명의 실상을 그린 게 미술이다. 하여튼 이런 것이 다 이제 지금 정법안장이란 말 때문에 오늘 정법안장이란 말이 일체유심조로 이어져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한 개의 빛이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총천연색으로 또 온갖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다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체유심조란 말도 무슨 말인가가 해석이 되고, 우리가 항상 들으면서 현상과 본질이 하나다라 이 말, 결국엔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하나다는 말이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가 소화되느냐 할 때 색도 빛이고 공도 의식도 빛이고 물질도 빛이라서 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도가 빛을 말하고 있는 거지. 다시 현상과 본질이 하나다 그런 말 쓰잖아요. 이게 어째서 하나인가? 본질도 빛이고 현상도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의 본질이 이 수많은 현상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있다. 스스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아미타불이, 한 분 아미타불이 삼남만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낮춘다. 이게 지금 실상이다. 창조주가 수많은 피조물을 지금 이 순간 창조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실상이다. 표현은 다를 뿐 깊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이거 하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공부가 이제 깊어지면 공부 과정은 한쪽으로는 의식을 계속 탐구해서 탐구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그 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뭉쳐져서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의식 하나가, 의식이 빛이니까 빛이 스스로를 이렇게 비추면서 산남만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그 메커니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알면 화엄경 같은 방대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그리고 참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이제 그렇구나 하고 다 소화가 된다. 소화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본 재료는 지금 빛이라고 하는 사실. 빛은 동시에
물질이면서 에너지, 파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빛 자체는 법신이고 빛 자체는 법신이고 근데 이 빛이 현상으로 드러나면서 한편으로는 관찰자의 의도에 의해서 입체로 보자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입자로 보이고 에너지로 보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파동으로 보인다. 같은 빛이. 이건 지금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입자를 화신이라고 하고 입자의 뭉치를 화신이라고 하고 에너지의 흐름을 이걸 보신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빛 자체는 법신. 이것이 현상으로 드러나면서 현상에서는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는 입자, 하나는 에너지 파동. 그러면 입자는 화신, 에너지 파동은 보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에너지를 일으키면 그게 보신. 이렇게 입자가 뭉쳐질 때는 화신. 근데 이것이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이게 이 장엄한 이 세계의 지금 실상인 거예요. 알고 보면 중급 안장에 빛 알갱이로 꽉 차 있고 그것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삼라만상으로 드러났다가 또 흩어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세계가 빛의 이합지산이야. 알고 보면 몸뚱이는 그 안에서 그냥 생기는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그 빛의 이합지산의 그냥 모양일 뿐인 이미지일 뿐인 거예요. 몸뚱이는. 근데 실제는 뭐예요? 영원히 생멸을 통해서 불생불멸의 항상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빛 자체인 거죠. 지금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달마 스님의 마음공부법. 달마 스님은 선불교의 창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항상 공부는 우리가 현상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는 양쪽이 쌍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본질인 의식을 탐구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나의 집착인 상을 자각해서 내려놓는 거고 이해돼요? 예, 요거를 딱 마음공부로 하는 방법으로 딱 요약해 놓은 게 달마 스님의 이 말이에요. 외식, 재연 밖으로 여러 복잡한 인연 밖으로 복잡한 인연을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보고 이 모든 게 빛이라는 걸 알고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래 면목인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밖으로 복잡한 인연을 좀 쉬어라. 그리고 내심 무천. 안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천은 천식한다. 무천, 천식이 없다. 마음의 천식은 뭐예요? 계속 어딘가에 마음이 가서 달라붙는 것. 밖으로는 복잡한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내 마음이 헐떡이는 것. 여러분, 천식이 뭐예요? 기침을 지금 마음이 끊임없이 천식하고 있다. 이해돼요? 이때 천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뭘 구해요? 깨달음의 체험을 구해. 그거 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공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쩌라는 말이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되니, 안 하는 걸 열심히 해라. 알아듣겠습니까? 공부 안 하는 것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이 말 알아듣기까지 진짜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외식, 재연, 내심, 무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심려, 장벽. 마음이 장벽 앞에 앉는 것 같다. 마음이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된다. 심려, 장벽. 달마가 9년 면벽했잖아요. 소림굴에서. 달마 9년 면벽. 요게 외식, 재연, 내심, 무천, 심려, 장벽을 보여준 거야. 선시를 읽으면 가끔 리우, 진흙으로 만든 소, 목마,
나무로 만든 말,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가지고 고심을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되게 환하게 보여. 뭐냐면, 심려 장벽된 인간. 마음이 장벽 앞에 이제 딱 앉아서 움직이지 않게 무심하고 부동심이 딱 이루어져서, 웬만한데 딸려가지 않는 인간. 그 인간을 표현할 때, 소는 소인데, 진흙으로 만든 소. 보통 소는 남의 풀밭에 막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집어 놓는데, 그게 아니라 진흙소. 또, 말이 얼마나 빨라요? 우리의 구하는 마음이 말로 표현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빠른 말이 나무로 만든 말. 묵직하게 움직이지 않는 말.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표현하는 게 심려장벽을 표현한 거다. 우직하게 눈 멀고 귀 멀고 그리고 입 닫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밖으로 인연은 진짜로 좀 밖으로 인연은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에 따라 내 마음도 이제는 헐떡이지 않게 돼. 그래서 한 인간이 벽 앞에서 고요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되면 살아있는데, 완전히 활발하게 살아있는데 이 마음은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가히 입도,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 입도, 도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게 지금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런 말귀를 알아듣고 마음이 쉬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알다시피 작심 3일이야. 그러니까 잘 안 돼. 안 되니까,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를 하는, 그러니까 무위법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무위법을 못 한다 이거예요. 항상 유위법을 할 수밖에, 유위법은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자꾸 짓게 돼. 왜냐? 그래 살아왔어. 그리고 업을 짓는 자가, 악마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업을 지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 같은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좋은 거는 한 가지를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정해놓고 꾸준히 하면 그 한 가지가 익어지면, 점점 주변 정리도 되고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고, 한 가지의 끝없는 반복. 그래서 동양에서는 도 닦는다는 말이 한 가지를 가지고 끝없이 반복하면서 도를 닦았어요. 그러니까 도는 한 가지 기본 동작을 가지고 끝없이 반복하면서 내가 무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공개를 해서 이것도 좋은 걸 나누어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